미국의 베네수엘라 기습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압송이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월드이슈에서 박원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베네수엘라 상황부터 짚어보죠. 마두로 대통령이 있던 자리 어떻게 좀 채워졌습니까? 네, 베네수엘라는 권력의 구심점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됐는데요. 일단 빈자리를 델시 로드리게스 현 부통령이 메우게 됐습니다. Juro por mi honor que no voy a dar descanso a mi brazo ni reposo a mi alma para ver a Venezuela en el destino que le corresponde. 그는 자신의 친오빠인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 앞에서 임시 대통령에 오르는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때 정계에 입문했고 지난 2018년 부통령으로 임명됐습니다. 마두로 체포 직후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고 했던 그였지만 미국엔 공개적으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지금도 마두로에게 충성하고 있는 군부도 의식해야 하고 체제 안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새 실세들이 부상하고 있다면서 임시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각각 맡고 있는 로드리게스 남매 그리고 국방장관과 내무장관 등을 지면에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결국 무너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마두로 대통령의 13년 집권을 단순히 미국이 힘으로 무너뜨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집권 기간 정치적 억압과 국가폭력이 일상화했고 경제가 크게 어려워지면서 민심도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Cuántos muertos habría si aquí arranca una guerra civil por la insensatez de los golpistas y traidores? 마두로는 지난 2013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집권했습니다. 그 뒤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며 권력 기반을 다졌는데요. 대법관 교체와 친정권 인사 임명을 통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었고 선거 과정에선 유력 야권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반정부 시위로 2014년 이후 체포 구금된 사람은 약 2만 명에 이르고 진압 과정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마두로 축출로 일각에선 카라카스의 봄, 즉 베네수엘라의 민주화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도권을 쥔 미국이 즉각적인 민주화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고 기존 권력 핵심 인사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당장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두로 다음 타겟으로 거론되는 나라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몇 국가를 상대로 다시 군사작전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특히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이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We'll take a look. We're watching it very closely.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I think they're going to get hit very hard by the United States. 이란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쿠바 등도 콕 집어서 경고했습니다. 콜롬비아를 아주 병든 나라라고 부르며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걸 좋아하는 역겨운 사람이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도 작전을 할 거냐는 질문엔 좋은 생각이라고 말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역겨운 남자, 바로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을 가리킨 건데 마두로 체포 혐의가 마약 밀매인 만큼 페트로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공산국가인 쿠바에 대해선 붕괴 직전으로 보여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압박으로 중남미 여러 국가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일본 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중국을 향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무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군사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한 미국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ベネズエラにおける民主主義の回復および情勢の安定化に向けた外交努力を進めてまいります。 하지만 일본 내에서조차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습니다. 미국도 하는데 중국도 타이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 않냐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 안보 정책을 맡고 있는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이번 사태를 두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 자체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난하는 논거에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더 나아가
정당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엔 관세 전쟁으로, 올해 1월엔 타국에 대한 군사 개입으로 국제 정세의 대격변을 알렸는데요.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면밀하게 정세를 주시하며 한 수 앞을 내다본 능력에 우리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월드 이슈 박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